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축산단지나 공장이 내뿜는 악취에 시군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영업 중단 조치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써온 재량 사업비가 해지 1년 만에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학대가 드러난 장애인 시설 원생들은 의사를 물어 시설을 옮기게 되는데 본인 의지와 다르게 이전이 이뤄져 논란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준비씨 뉴스투데이입니다. 한여름 찜통 더위에 창문도 열지 못하는 곳이 도내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축산단지나 공장의 악취 때문인데요. 주민 고통이 잇따르자 당국의 대응이 강경해졌습니다. 축산 허가를 내주지 않는가 하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조치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인근 주민들과 오랜 갈등을 겪어온 정읍 회암마을의 무허가 돈사입니다. 마을 코앞에서 수십 년째 악취를 풍겨 주민들 삶이 엉망이 됐는데도 현행법에는 오히려 확장까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결국 정읍시가 이 축사의 양성화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악취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전문가의 심리상담 치료도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방역 활동도 강화해서 축사 주변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굴뚝에서 기준치의 13배가 넘는 악취가 포집된 익산시 신흥동의 한 비료 공장. 익산시는 최근 완벽한 악취 제거 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조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무기한 조업 중지 명령은 왕국면의 또 다른 비료 공장에도 내려졌는데 이러한 자치단체의 강경 대응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악취를 저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아직 갈등이 계속되는 또 다른 곳에는 보다 적극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악취 저감 그리고 일상적인 관리 대책들을 좀 더 보완하고 나갔을 때만이 악취 문제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의 이딴 강경 대응이 도내 도처에 널려있는 환경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수도권에는 아직도 출자회사 포함 공공기관이 489곳이나 남아있다며 추가 지방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지난해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약속했다며 정부와 전라북도에 전수조사를 통한 지방 이전 계획 마련과 실행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농식품 분야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호남 출신은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주현 의원은 정부 농식품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32명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북을 포함한 호남이 30.8%로 영남 42.3%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호남권이 전국 농지의 37.2%를 차지하는데 농식품 분야에서도 23% 남짓한 영남권에 뒤처지는 것은 전형적인 홀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 의원들이 민원 해결용으로 재량껏 예산을 편성한다 해서 재량 사업비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리베이트를 받은 의원들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되면서 폐지됐던 재량 사업비가 1년 만에 이름만 바꾼 채 되살아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서 전주시에 50억 원이 넘는 주민 참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주시 부담 30%를 포함한 예산은 경로당 기능 보강과 도로변 안전시설 확충, 체육시설 설치 등에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집행된 사업만 200건이 넘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폐지된 도의원 재량 사업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전주시 총액을 지역구 도의원 11명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은 4억 6천만 원 남짓, 14개 시군 총액은 175억 5천만 원, 도의원 39명 한 명당 정확히 4억 5천만 원으로 역시 과거와 다름없습니다. 사실상 재량 사업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전라북도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내부 기준이지 그것을 가지고 1인당 의원 1인당 얼마 이렇게 할당한다든가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도의회 역시
주민 수건 사업 해결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 재량 사업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고 본래 좋은 취지를 살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사실상 도의원 몫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개인별 예산까지 배당하는데 재량 사업비와 뭐가 다르냐고 되묻습니다. 무늬만 주민 참여 예산이고 결국 예산 전체 범위로 따지게 되면 기존의 재량 사업비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폐지 약속을 뒤집고 주민 참여라는 민주적인 예산 제도의 취지까지 훼손해가며 꼼수로 재량 사업비를 되살렸다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서남대 폐교 이후 지역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해온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터덕이고 있습니다. 근거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산 확보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해 추진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대학원을 마치면 9년간 공중보건의로 의무복무하게 돼 지역의 의대 정원을 지키면서 의료 사각지대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난해 말 남원의료원 인근으로 건물 부지까지 정해졌지만 당초 목표였던 2022년 개교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갈등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는 설계와 일부 공사비 39억여 원을 희망했지만 편성 논의된 돈은 설계비 9억여 원뿐입니다. 공공의료 인력이 양성돼야 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 설득이 과제인데 두 곳 모두 지금의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며 설립에 부정적입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완전히 법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측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먹구름이 들이운 공공의료대학원 추진 정상화는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등 시민사회와 지방의원 20여 명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전북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마을 공동체,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분야에서 분권 기조를 강화하는 만큼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수에 있는 베델 장애인의 집은 강제 노동 등 장애인 학대가 드러났죠. 장수군은 지난달 폐쇄 명령을 내리고 시설 장애인들을 옮기는 조치를 진행해 왔는데요. 장애인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장애인 학대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드러난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앞입니다. 베델의 집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천막과 텐트까지 설치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이곳 장애인들을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하려 하자 인권 침해라며 막고 있는 겁니다. 학대, 폭력, 노동력 착취,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학대를 받으셨어요. 그분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 장수군은 입소 장애인 대부분이 베델의 집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며 다른 집단 시설로의 전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애인 센터에 의뢰한 연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말고 또 발달지원센터라고 이쪽에서 거기 또 전원시설 다 전원으로 나왔어요. 이런 일반 사회에 나와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가 더 어떻게 보면 옳은 답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가 반발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장수군의 의뢰를 받은 단체는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단 3시간여 진행된 조사에서 제대로 된 의사를 파악하긴 어려웠다는 겁니다. 탈시설을 원하냐 아니면 다른 시설 전원 조치를 원하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상담을 하지는 않았어요. 정밀하게 상담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대책위는 장수군이 그저 문제를 빨리 덮기 위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장애인들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의사 확인이 어려우니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장애인 중심의 오만과 편견이다. 폭행과 성추행 의혹 등 숱한 인권 침해 의혹이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 조치는커녕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한 건 아닌지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 해소와 공생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가 전주에 설치됐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한옥마을 주차장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고 한옥마을 주차장과 시청, 구청 등 전주시 내 5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를 신설한 전주시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더 확대하고 개체수 조절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찌른 35살 임모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그젯밤 10시쯤 군산시 서흥남도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을 말다툼 도중 흉기로 찔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장수군에서 산악 자전거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제28회 전국 MTB 로드 자전거 대회가 지난 25일 장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자전거 동호인 1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장수 지역 도로 90km를 도는 로드 사이클과 MTB 각 7개 부문 시도 단체전으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장수의 산악 지역 난코스에서 펼쳐져 최고의 코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수 사과가 무르익어 있는 그 경치에서 로드나 자전거가 어울려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에서 멋진 라이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다시 오겠습니다. 진안군 의료원이 전북권 환경성질환치유센터 위탁기관으로 3년간 연장 운영합니다. 진안의료원은 진안구원 치유숲에서 아토피 피부염과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예방 치료 프로그램은 물론 자연과 함께하는 숲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남원시가 내년에 준공하는 일반 산업단지의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 분양 대행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는 행정 지원을, 분양 대행업체는 유치기업 발굴과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준공이 목표인 남원 일반 산업단지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32만 5천 원으로 입주계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조기에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완주 이서 행정복지센터 내 백꽃들 작은 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8년 개관해 시설이 노후된 백꽃들 작은 도서관은 올해 리모델링을 통해 그림 책방과 성인 열람 공간, 동아리방 등을 갖추고 주민들을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관광객이 직접 평가하는 품질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지속 가능한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평가 요소 정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품질 인증제로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질적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다음 달부터 8자리로 바뀝니다. 전라북도는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2,300만 대를 넘어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 상태라며 다음 달 1일부터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과 민간시설 800여 곳의 차량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는 이달 안에, 나머지 민간시설 85곳은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결핵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결핵 환자가 지난해 42%인 550여 명으로 집계됐다며 예방을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과 접종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호흡기 감염으로 전파돼 폐결핵을 일으키는 결핵은 치사율이 16%인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기침과 발열, 체중 감소가 주 증상입니다. 수도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 분할 신청이 요구됩니다. 익산시는 계량기 한 대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누진요금이 적용되면 수도요금이 2배 가까이 뛰게 된다며 가구 분할 신청을 하면 상수도 사용료 과다 부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귀성객들의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어제부터 2주간 도로 파손 등 기능이 떨어진 지방도와 시군도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100여 노선 6,900여 킬로미터로 주요 내용은 포트홀 구간의 도로 포장, 파손된 안전시설물과 산사태 위험지구의 정비 등입니다. 추석 명절에 대비해 먹거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명절 기간 방문객이 늘고 음식물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보고 어제부터 2주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터미널, 음식점 등 88곳으로 점검 내용은 유통기관 경과 제품과 원산지 허위 표시, 전통시장과 터미널 시설 안전 여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당 위원장 선임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전북 도당 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김항술 부안고창 위원장이 단독 출마해 오는 28일 추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치면 2년 가까이 공석인 전북 도당 위원장이 최종 확정되고 내년 총선 준비도 본격화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시 교향악단이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신인음악회를 갖습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이 오늘 화요예술무대로 인형극단 마다의 마리오네트 줄 인형극을 선보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늘부터 왕인내, 사이농 여성 한지공예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이 내일 남원 문화터미널에서 있습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내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서로 다른 존재의 사랑을 다룬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를 무료 상영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내가 하는 일, 가슴 설레는 일이라는 주제로 마련됩니다. 가짜뉴스와 사이비 언론 토론회가 오늘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마련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시콜콜 백인 토크가 오는 31일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고창 해풍고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오는 31일까지 해리면 복지회관 일원에서 운영됩니다. 달리기를 통해 기부하는 세이브 더 칠드런 국제 어린이 마라톤 참여자를 접수받습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2도에서 낮 기온 28도, 익산 22도에서 28도, 동북권 무주는 20도에서 28도, 진안 20도에서 26도, 서해안권 군산은 22도에서 27도, 고창 22도에서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 완주, 무주가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